아니 요 고소득 뒷자리에 네. 선텐이 끓기가 있네요. 또 확실한 건 아닌데 상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을 안 했는데 인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십니까, GP카케입니다. 이번엔 같은 차종에 비슷한 오염 그리고 작업 역시 최대한 비슷하게 시공을 했지만 차량 출고를 할 때 차주분의 반응이 너무 달라 같이 편집을 하면 또 새로울 것 같다는 동생의 조언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편집을 해봅니다. 설명에 맞춰 편집을 하다보니 작업 순서는 조금 뒤죽박죽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정색 레이는 경남에서 먼저 오셨던 차량이고 자주색 레이는 수원에서 오셨는데 경남 레이는 예약 시간보다 5시간이나 늦게 오시는 바람에 탈착하는 장면이나 작업 전 상태를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경남 레이는 바닥에 오렌지 주스를 조금 쏟은 적이 있고 뒷좌석에 어르신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뒷좌석 시트는 교환을 하기로 하였는데 도착하셨을 때 차량 상태를 보니 오렌지 주스 조금 쏟았던 게 아니라 온갖 음식물을 많이 쏟아서 플로어 카페트 뒷면까지 오염이 있고 바닥 철판 부분까지 오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플로어 카페트를 모두 걷어내고 철판 부분도 세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하에 작업을 시작했고 수원에서 오신 고객님의 레이는 차박을 즐기시기 위해 중고로 구매하셨고 이 차량 역시 냄새가 난다고 맡겨주셨는데 바닥 플로어 카페트 상단 오염은 경남 레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다행히 플로어 카페트 아래쪽 오염은 없었고 철판 부분 역시 각종 먼지로 인한 오염만 있을 뿐 음식물 흐른 자국이나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차박을 하신다고 시트를 계속 접어둔 상태로 운행을 하셔서 그런지 어떤 이유로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 뒷좌석 시트에 곰팡이가 상당히 많은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대로 세척을 하려면 가죽을 벗겨서 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지만 작업 비용과 시간 문제로 벗기지 않고 작업을 하기로 하고 단순 오염만 있는 시트는 세척하는데 보통 시트 하나에 5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 정도 오염은 보통 시트 하나에 최소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역시 추가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동의하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경남 레이는 시트 오염은 심하지 않아서 평소 작업하는 것처럼 약품 뿌리고 스팀과 타월로 닦아내는 작업만 했기 때문에 시트 세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지만 수원 레이 시트는 곰팡이가 심했던 상황이라 가죽을 벗기지 않고 최대한 곰팡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을 하기 위해 약품을 분사하고 스팀 석션하고 수차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 것이 저희 장비가 투명 커버다 보니 육안으로 확인되는 오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데 시트에 곰팡이가 생긴 이유가 단순한 습기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음식물을 쏟은 상태에서 습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곰팡이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영상을 확인해보니 짧게 작업한 시트가 40분, 오래 걸린 시트가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시 플로어 카페트로 돌아갑니다. 플로어 카페트 오염이 이 정도라면 제대로 세척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부품값이 많이 비싸지 않은 차량은 교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레이 플로어 카페트는 77,000원으로 다소 저렴한 편이지만 전국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세척을 진행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플로어 카페트 아래쪽은 압축 스펀지로 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데 압축 스펀지는 물을 한번 먹어버리면 건조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뜯다가 심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레이는 플로어 카페트 아래쪽에 있는 부품 재질의 명칭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재질은 플로어 카페트에서 분리하는데 힘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부품을 훼손시키지 않고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척을 하고 탈수기로 1차 건조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 놓으면 건조 역시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차량 모두 아래쪽 부품을 분리하고 플로어 카페트 세척을 진행합니다. 경남 레이는 오염이 워낙 심한 상태라 약품을 압축 분무기로 분사하다가 그냥 들이붓기만 하는데도 오염이 확인이 됩니다. 일반 전동 브러쉬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광택기에 연결해 놓은 브러쉬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조수석 쪽은 멀쩡한 곳이 없고 아따 이 시부를 이게 뭔 일이래. 운전석은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수원 레인은 조수석 앞쪽 일부에서만 오염물이 녹아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시간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플로카페트 탈착한 김에 예전 모 유튜브에서 플로카페트는 부직포라서 방수가 되지 않고 아래쪽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는 내용이 또 생각이 나서 뻘짓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나중에 짧게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영상이 있다면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상을 올리는 업체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너도 그냥 나만 싫잖아. 나도 그냥 네가 싫어. 각설하고 수원 레인은 플로카페트는 어렵지 않게 세척이 끝났지만 경남 레인은 플로카페트 세척을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6, 7회 정도 하다보니 여기서만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늦어도 아침 10시에 시작했을 차량을 오후 3시 넘어서 시작하다보니 카페트만 세척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두 대 모두 플로카페트와 시트 세척을 먼저 끝내고 실내 작업을 시작해봅니다. 저는 실내는 클리닝 작업 순서가 천정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염이 심각한 차량이라면 물론 더 많이 반복을 하겠지만 아무리 깨끗한 차량이 오더라도 1차 천정에 약품을 분사하고 곤테크 썬더 이글이라는 장비로 스팀을 쏘면서 타월로 문지르면서 때를 불리면서 닦는 작업을 합니다. 가끔 영상 댓글에 약품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전에는 D22라는 약품을 사용했지만 이 약품이 세척력은 좋지만 이 약품을 사용해보신 분들 중 아는 분들은 아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제품을 테스트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사용해본 바 세척력이 기존 제품에 비해 약하지 않고 기존 제품에서 있던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제품을 작년부터 제조하시는 분께 샘플로 받아서 테스트를 하고 또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젠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어떤 제품인지 어디서 판매하는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다 좋은 것만 아니며 시중에 판매하는 APC는 다 사용하셔도 되며 저도 작업하는 차량들 모두가 다 오염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1차 약품 분사와 스팀과 타월로 문지르는 작업이 끝나면 2차로 약품을 한 번 더 골고루 분사를 해서 불린 뒤 곤테크 스팀 석션 장비로 오염물과 거품이 남지 않을 때까지 석션 작업을 해줍니다. 거품이 나온다는 것은 약품이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품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팀 석션이 끝나면 3차로 약품은 분사하지 않고 곤테크 썬더 이글로 다시 바꿔서 스팀을 분사하면서 깨끗한 타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때 혹시나 못보고 지나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가끔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천정만 클리닝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영상에서 보시듯 천정에 약품을 분사를 하면 약품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스팀을 분사하면 각종 오염물들이 주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천정 아래쪽에 있는 시트, 대시보드, 유리, 도트립, 플로카페트 등에 묻은 약품과 오염은 어떻게 합니까? 천정만 해달란다고 그런 부분은 건너뛰면 되는지 그러면 안 돼. 주변 부품에 오염이 안 되도록 천정만 하려면 천정을 탈착해서 작업을 하든지 시트나 다른 부분들에 커버링 작업을 하든지 그 부품들을 탈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천정만 클리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차라리 천정을 제외하고 클리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설하고 천정이 끝이 나면 여기서는 저도 작업할 때마다 순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빼먹지는 않습니다. 천정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썬더 이글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필러 커버 또는 트렁크 공간, 상단 사이드 커버부터 세척을 하고 B필러 커버 세척 후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를 끝내고 썬더 해머건으로 교체를 해서 안전벨트를 작업하기도 하고 천정이 끝나자마자 썬더 해머로 교체를 해서 C필러 커버와 안전벨트 석션 작업을 하고 B필러 커버와 안전벨트 석션 작업을 같이 진행한 뒤 썬더 이글로 교체하고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 쪽으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작업하실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썬더 해머 플라스틱 커버 사이즈가 안전벨트와 비슷하지만
내부에 회전하면서 때려주는 부분은 안전벨트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갔다 하시면 중간 부분만 세척이 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부분을 겹치도록 해서 양쪽 끝부분도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썬더 해머건 밸브를 풀 개방해서 압력을 너무 세게 작업하시면 흡입되는 것보다 불어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리는 힘과 흡입하는 힘이 잘 맞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차량 모두 센터 콘솔은 탈착을 했기 때문에 대시보드 작업을 진행합니다. 어떤 부분을 작업하든 스팀 밸브는 항상 밖으로 열어서 호스에 머물러 있는 수분을 제거한 뒤 실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대시보드는 각종 전기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분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디오 부분을 타월로 막아주고 중간에 있는 송풍구부터 살짝 세척하고 바깥쪽에 있는 송풍구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을 세척합니다. 대시보드 위쪽을 세척할 땐 시야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썬더 이글을 너무 깊숙이 집어넣다 보면 실수하는 순간 대시보드에 상처가 생기거나 썬팅 필름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너무 깊게 집어넣지 마시고 조금 떨어뜨리셔도 충분히 타월을 잡고 있는 손이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열이 전달되니 너무 무리하게 집어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전석으로 넘어가면 계기판은 습기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계기판 쪽으로 스팀을 분사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핸들 바깥쪽으로 스팀을 분사할 땐 타월로 핸들 뒤쪽에 받쳐주시면 계기판 쪽으로 직접 분사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디오나 센터 패시아 쪽은 저는 2차 클리닝과 3차 작업을 다른 장비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타월에 스팀을 분사해서 데워진 타월로 가볍게 닦아주기만 합니다. 그렇게 대시보드 작업까지 끝이 나면 플로어 카페트를 먼저 작업하거나 도어 트립을 작업하고 플로어 카페트를 작업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이번 차량은 두 대 모두 플로어 카페트를 탈착했기 때문에 철판 세척이 진행이 되는데, 수원 레이는 철판은 깨끗해서 어렵지 않게 세척을 했고, 경남 레이는 음식물에 의한 오염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원 레이는 에바클리닝을 같이 하기로 사전에 미리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에바클리닝을 먼저 시작을 했고, 시트에 곰팡이가 심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지만 그 외 나머지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바닥 플로어 카페트 세척을 하면서 뻘짓을 조금 하는 바람에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서 탈착한 부품과 실내 1차 작업이 끝나고 제습기를 넣고 퇴근한 시간이 새벽 2시. 경남 레이는 오후 3시가 훨씬 넘어서 작업을 시작해서 사전에 에바클리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맡기러 오신 날 에바클리닝을 말씀드리니 시간이 되면 해달라고 하셔서 실내 1차 작업만 끝내고 제습기를 넣은 시간이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5시간도 못 자고 다시 출근을 해서 에바클리닝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맡기러 오신 날 차주분과 그 친구분의 통화에서 며칠 뒤 차주분의 아이 첫 돌이라던 통화 내용이 생각나서 일단 확인을 해보자 하고 봤더니 역시나 오염이 상당히 심한 것이 보입니다. 첫 돌, 그리고 아기 생각에 상당히 피곤했지만 조금 덜 쉬고 빠릿하게 움직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에바클리닝을 하는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오염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바닥에서 소나무 낙엽과 수많은 먼지들이 있는 것을 미뤄 짐작해보면 공조기 내부도 그런 부유물들이 많이 들어가 에어컨 배출구가 많이 막혀있는 거라고 보여져서 뚫어봤더니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 이걸 뚫지 않았다면 아마 내년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바닥이 침수가 되는 일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차주분은 에바클리닝으로 12만원을 쓰셨지만 내년 여름 최소 3-40만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될 수도 있었던 것을 미리 예방하게 된 것이죠. 차량 작업이 완료되고 차주분께 전화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상황이라 작업을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했다고 설명드리고, 찾으러 오셨을 때도 작업 중간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두 차주분의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수원 고객님은 고생했다, 고맙다, 너무 마음에 든다 등의 온갖 표현을 많이 해주셨고, 작업 전에 이미 추가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팁을 10만원이나 더 주셨습니다. 실내 클리닝은 작업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드릴 때나 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추가 작업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움직여서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냥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거나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기타 부품 교환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미리 추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하에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없이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추가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제가 작업 후에 차량 오염이 이러저러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금이 목적이 아니라 수원 고객님처럼 고생했다 또는 고맙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자 함인데, 경남 레이는 본인이 늦게 오는 바람에 10시에 시작했어야 될 작업을 오후 3시가 넘어서 작업을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오염에 물론 추가금을 받기로 했지만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하고 에바클리닝으로 막혔던 배수라인까지 뚫어드려서 불필요한 지출을 미리 예방까지 해드렸는데, 도착하셨을 때도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차량을 찾으러 오셨을 때도 제 이야기는 귀를 닫았는지 미안하다, 고맙다, 고생했다는 이야기는커녕 오히려 멀리서 왔는데 돈을 깎아달랍니다. 아니, 제가 어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 중고물건 거래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중고물건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리서 왔다고 대충 작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멀리서 찾아주심에 감사하며 더 빡세게 시공을 해드렸는데, 본인이 늦게 와서 새벽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1도 없이 깎아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렇게 저도 고마운 감정은 사라지고 10원 한 푼 깎아드리지 않고 출고를 해드렸는데 며칠 뒤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요 고소석 뒷자리에 선텐이 끓기가 있네요. 의자를 빼면서 거기를 끌려나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맨날 타고 다니는 뒷자리, 애기랑 타고 다니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사장님, 제가 유죄 삼으려고 전화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연락드립니다, 사장님. 와이프가 이거 이렇네 이랬는데, 아이고 그래 했는갑다 싶어서 가만 놔두라고만 하고 말았는데, 저도 확신한 건 아닌데 사장님이 조금 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조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을 안 했는데 인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오해하실 수는 있어요. 차의 전반적인 상태를 봤을 때 그 썬팅 필름 거기에 스크래치가 없었을 거라는 판단은 못 하겠어요. 차 내장재 안에 전부 다 스크래치 엄청나게 심하게 있는 차량인데 거기에 스크래치가 없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러고 참 의자 뜯을 때 옆에 계셨잖아요. 레이는 앞도어는 90도로 활짝 열리고 뒷도어는 슬라이드 방식이라 시트를 탈부착할 때 찍힐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탈착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저런 의심을 하시니 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안 했단 게 뭐? 경남 레이는 늦게 도착을 하셔서 빨리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작업 전 차량 상태를 촬영하지 못했지만, 수원 레이에서 미리 촬영해 놓은 것을 보시면 이 차량도 비슷한 위치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그런 겁니까? 두 차량 같은 차종에서 비슷한 위치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일로 상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차종의 어떤 특성인 것 같은데, 이건 이번에 경남 레이 차주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종업계 카페 글을 보다 보면 외부에 없던 상처가 세차 후에 생겼다는 글을 가끔 보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시다 보면 분명히 눈으로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보다 보니 단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부분을 어떤 작업을 하고 나면 신경 써서 보다가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주분을 탓하기보단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몇 푼에 양심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 빠른 사과이며, 사소한 것이라도 숨기고 감추려다 보면 일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밥 그만큼 오래 먹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차량을 맡기시려는 분 중에서 작업 후에 어떤 상처 또는 문제가 있다고 크레임을 거실 분은, 저도 어느 정도 체크는 하겠지만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할 수는 없으니 가게에 도착하시면 제가 1시간을 기다려 드릴 테니 작업장 내에서 직접 촬영을 하시고 작업 후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실 분은 저한테 말씀하셔봐야 씨도 안 먹히고 말도 안 되는 트집에 저만 스트레스 받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정식으로 접수를 하시면 저도 그에 맞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찍혀 있으면서 옆에 문을 갖다가 집어 넣으시는지 이게 안에서 딱 끼는 기름때가 옆으로 쫙 가 있어요. 안에서 이게 네, 이건 제 실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저는 생산 라인에 있는 완벽한 로봇가 아니라 허술한 부분이 있는, 또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핸드폰 LED를 켜서 보고, 또 가끔은 사람 눈보다 카메라 화면에서 더 잘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놓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처럼 무조건 잘됐다, 만족한다, 고생했다라는 말씀보다 저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저 정도로 신경을 써드렸으면 전반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셔야지, 생산 라인 품질 검사 하시는 분 마냥 정밀하게 보시면.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새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보통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개월 한 번은 세차를 하시는데, 세차비가 4만원이면 1년에 48만원, 3년에 벌써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해도 세월에 의한 철판 오염이나 묵은 때까진 제거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을 지출하시면서 클리닝 한 번으로 세차가 되길 바라시는 건 과한 욕심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까울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어디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잃었던 본전이 생각나서 크레임 거시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 돼. 저도 레일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겠지만, 다른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신 차가 경차라고 그 차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차를 타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저렴하니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수원에서 오신 고객님처럼 차는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의 여유만큼은 고급 세단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딜 가셔도 그만한 대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GP 학교입니다. 아 예. 네, 오늘 예약하신 날인데. 잊고 있을게. 오늘 늦게 지금이라도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아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25분 도착돼 있네. 아까 전에 바로 출발하신 게 아니에요? 예, 뭐, 좀 정리하고 한다고 애가 아파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